여러분, 한 사람의 돈이 나라 전체를 흔들 수 있을까요? 좀 과장된 질문 같지만 로마 공화국 시대에는 이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마르쿠스 크라수스 때문이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돈으로 권력을 샀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나요? 파르티아인들이 그의 탐욕을 조롱하려고 녹인 황금을 목에 부어넣었다니. 아니, 이보다 더 극적인 최후가 있을까요? 평생 돈, 황금을 좇았던 로마 최고의 부자, 크라스스. 그가 결국 녹인 황금 때문에 죽었다니, 이 기막힌 아이러니가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대체 어떻게 한 사람의 돈이 공화정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 이게 단순히 욕심 많은 부자 한 명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크라수스라는 인물 자체가 당시 로마가 얼마나 속으로 골마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였던 셈입니다. 그 과정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우선 크라수스 같은 인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적 배경부터 좀 들여다봐야 해요. 당시 로마는 겉으로 보기엔 정말 화려했거든요. 계속되는 승리로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죠. 하지만 뭐랄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잖아요. 바로 그 그림자 속에서 괴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아이러니하게도 로마의 끝없는 승리였다는 겁니다. 정복지에서 막대한 부가 로마로 쏟아져 들어오니까 사회 전체가 그냥 뒤바뀌어 버린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엄청난 돈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갔느냐? 전혀요. 이게 바로 끔찍한 불평등의 서막이었습니다. 이 화면이 당시 상황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완전 극과 극이죠. 한쪽에선 부유층이 정복지에서 얻은 이권으로 돈방석에 앉고 있었고요. 그럼 다른 한쪽은요? 나라 지키려고 목숨 걸고 싸웠던 평범한 농민 병사들. 이 사람들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땅이 사라진 거예요. 부자들한테 다 뺏긴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부익부 빈익빈, 딱 그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금융, 군사, 복합체라는 좀 무시무시한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용어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간단해요. 돈 많은 사람들이 군대랑 정치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나라의 부를 사적으로 빼돌리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완벽한 고대판 정경유착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주인공 크라수스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런 혼란한 시대를 누구보다 잘 이용해서 부를 권력으로 바꾸는 자기만의 플레이북을 만든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이 로마 공화국의 뿌리를 통째로 흔들어 버립니다. 크라수스는 말 그대로 이 금융, 군사, 복합체의 화신 같은 존재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사람 개인 재산이 로마라는 국가의 1년 예산과 맞먹었다고 해요. 상상이 가시나요? 한 사람의 재산이 나라 전체 예산이랑 같다니? 그리고 당연히 크라수스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크라수스 같은 사람들이 권력을 사는 3단계 매뉴얼입니다. 한번 보세요. 1단계, 돈으로 원로원을 삽니다. 그럼 법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바꿀 수 있겠죠. 2단계, 국가기관을 아예 자기 개인 회사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무서운 3단계, 정치 폭력을 쓰는 겁니다. 말을 안 들으면 자기가 고용한 깡패, 아니 사병들을 동원해서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이쯤 되면 공화국 시스템은 그냥 껍데기만 남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국가 권력이 개인의 손에 넘어가는 과정, 그 클라이맥스를 찍은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제1차 삼두 정치의 등장이죠. 이건요, 공식적인 제도가 아니었어요. 법과 절차는 그냥 다 무시하고 로마에서 가장 힘센 세 남자가 자기들끼리 만든 비밀스러운 권력 카르텔이었습니다. 자, 멤버 구성을 한번 볼까요? 당대 최고의 군인 폼페이우스, 떠오르는 정치 스타 카이사르, 그리고 이 둘을 뒤에서 돈으로 밀어주는 물주 크라수스. 이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원로원은 그냥 패싱해버리고 로마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로마는 공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세 사람의 사적인 거래로 움직이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말이죠. 크라수스에게 딱 하나 없는 게 있었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 바로 폼페이우스나 카이사르처럼 전쟁터에서 얻은 명예였습니다. 이 명예에 대한 욕심, 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의 마지막, 그 비극적인 원정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죠. 크라수스는 명예를 얻겠다고 파르티아 원정을 떠나는데 와, 이건 정말 최악의 수였습니다. 상대방 군대를 보세요. 파르티아군은 전부 기병, 그것도 활을 쏘는 기마궁수들이에요. 그런데 로마군은 뭡니까? 땅에서 무겁게 움직이는 보병이 주력이었죠.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날아다니는 적을 상대로 그냥 걸어다니는 표적이 된 셈이죠. 애초에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어요. 결과는 불보듯 뻔했죠. 전투에서 처참하게 깨지고 결국 거짓 협상에 속아서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가 맨 처음 들었던 그 소름 돋는 전설이 탄생하는 겁니다. 평생 황금을 사랑했으니 실컷 마셔보라면서 목에 녹인 황금을 부어버렸다는, 정말 탐욕으로 시작해서 탐욕으로 끝난 인생 그 자체죠. 자, 이렇게 크라수스 개인의 인생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가 죽었다고 해서 그가 만들어 놓은 이 돈으로 권력을 사는 시스템이 사라졌을까요? 천만에요. 그의 죽음은 오히려 더 큰 혼란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세 개의 다리로 아슬아슬하게 서 있던 의자에서 다리 하나가 빠져버린 겁니다. 그것도 돈을 대주던 가장 중요한 다리가요. 남은 두 사람,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이 둘 사이의 균형이 깨지면서 결국 로마는 끔찍한 내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공화정은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이 피비린내 나는 내전에서 살아남은 최후의 승자. 네,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이 부분이에요. 카이사르는 크라수스가 실패하는 걸 똑똑히 봤잖아요? 그는 크라수스의 플레이북을 그냥 따라한 게 아니라 그걸 업그레이드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완성시켰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로마 공화국의 사망 선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신의 사제를 털어 군대에 개인적인 충성을 사들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공적인 조직이 아니라 월급 주는 카이사르 개인을 따르는 사적인 군대가 됐다는 겁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폭력 수단이 개인의 손에 넘어간 순간 로마 공화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죠. 크라수스의 이야기는 2000년 전 과거의 일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막대한 부가 기존의 권력, 즉 국가 시스템을 위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 개인이나 소수의 집단이 국가를 뛰어넘는 부와 영향력을 갖게 된다면 과연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단순히 로마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유효한 질문일지 모릅니다.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 아닐까요?